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로가 짙게 드리운 병동의 밤, 진료와 감정이 엉킨 그곳에서 전공의들의 숨막히는 하루하루가 다시 한번 펼쳐질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재구화에서는 일상의 무게와 감정의 파도가 격렬하게 뒤섞이며 우리가 미처 몰랐던 청춘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예정인데요. 그 누구보다 환자에게 집중해야 할 이들이 정작 스스로의 감정에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이 시점. 누군가는 견디고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시간입니다. 그 중심엔 동기즈 그리고 이영과 도원이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병원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카메라 장비들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기획된 전공의 리얼 다큐멘터리 촬영으로 인해 병동 곳곳은 렌즈의 시선 아래 놓이게 되고 그간의 거칠고도 숨겨졌던 일상은 여과 없이 세상에 비춰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촬영이요? 낯선 소식에 어리둥절한 이영은 반사적으로 되묻고 그 옆에서 도원은 짧게 눈을 감으며 숨을 고릅니다. 우리 실제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니깐 그냥 하던 대로 해. 어딘지 씁쓸한 듯 말하는 도원의 말에 이영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하던 대로란 말은 곧 피로와 분노와 견딤의 연속을 의미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환자에게 웃으며 다가가야 하는 순간에도 동료의 실수를 묵인해야 하는 순간에도 누군가의 질책을 견뎌야 하는 순간에도 그 모든 장면은 이제 화면 속에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자신이 카메라에 어떻게 비춰질지 그 시선 속에서 누가 피해자가 되고 누가 가해자가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촬영은 동기들 사이의 불협화음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산부인과 병동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조용히 움트기 시작합니다. 명은호는 여느 때처럼 침착한 회진을 마치고 잠시의 틈을 타 이영에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무병장수하려면 꼭 자연분만으로 나아야 한다네. 그렇게 알고 준비나 해. 명은원의 이 말은 다분히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말 속에는 경험자의 권위, 선배의 간섭, 그리고 시대착 오적 발언이라는 여러 층의 메시지가 얽혀 있습니다. 이영은 순간 굳은 표정으로 눈을 피합니다. 피가 식는 듯한 침묵이 흘러가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자신도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한편 사비는 자신만의 분노를 동기방에서 폭발시키고 맙니다. 자기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나만 들들 볶는다니까. 그동안 쌓여온 업무 스트레스, 조율되지 않은 감정,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그녀를 감정의 끝으로 몰아붙입니다. 이에 이영은 화답하듯 응수합니다. 그게 낫지. 나는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하래. 다시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그녀의 말은 거칠고도 격정적으로 터져나옵니다. 모두가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더 억울하다는 감정이 서로를 향한 공격으로 번져갑니다. 어느새 방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뒤덮이고 결국 옆에 있던 또 다른 동기가 한마디 내뱉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 정적이 흐르고 사비와 이영은 동시에 외칩니다. 짜증나니까 그렇지. 그 말 안에는 더 이상 감정의 여유조차 없는 지친 청춘들의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그저 감정을 풀 곳이 필요했던 그들. 하지만 병원은 그 어떤 감정도 허용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영과 도원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함께하게 됩니다. 싸구려 플라스틱 식판 위에는 익숙한 볶음밥과 김치, 그리고 식어버린 계란찜이 놓여있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이어갑니다. 그때 도원이 말문을 엽니다. 같이 일하던 애들 3박 4일로 여행 갔다 온대. 이영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봅니다. 도원은 이어 덧붙입니다. 자고 온다는데 이영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함께 보낼 수 있는 긴 시간, 그것도 병원 밖이 아닌 병원 안에서 허락된 사적인 시간. 이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한 미소를 짓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을 다시 만난 듯 그 눈빛엔 조심스러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현실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분만실에는 조기 진통 환자가 들어오고 이영은 다시금 쫓기듯 분만 대기실로 향하게 됩니다. 명은원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자연분만이라는 단어가 마치 정답처럼 강요되던 그 말이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수술실 문 앞에서 이영은 한 걸음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반면 사비는 환자 보호자와의 마찰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입니다. 보호자의 고성이 병동을 울리고 그 상황을 정리하는 와중에 사비는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왜 자꾸 화를 내는 걸까? 왜 나만 욕을 먹어야 하는 걸까? 그 뒤에서 민우는 사비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이며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왜 그렇게 무너지는지 묻지 않기에 그녀의 감정은 점점 침전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영은 도원과 병원 옥상에서 나란히 앉습니다. 병동의 불빛이 멀리서 흐릿하게 비치고 도시의 소음이 잔잔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도원이 말합니다. 이영아,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당신 옆에 있는 게 좋아요. 그 말은 짧지만 그 누구보다도 진심이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그렇게 3박 4일이 흘러가고 다시금 복귀한 동료들의 소란한 웃음소리 속에서 이영과 도원은 잠시만의 평화를 뒤로하고 다시금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이엔 분명 무언가 달라진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작은 웃음, 조용한 배려, 눈빛 속의 안도. 그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